2025년 신국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이고요. 오늘 교통국하고 도시주택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통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행정 수도의 이상에 맞게 새롭고 가감한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혁신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이동 편의 제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교통국을 신설하였으며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세종형 대중교통 요금 정책인 이음패스 도입과 버스 노선의 신설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음버스 출시, 도로타 서비스 개선, 택시와 누리콜 증차 등 촘촘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중심 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혼잡 교차로를 개선하기에 차선 도색, 교통안전판 설치, 가감석 차로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신도시 주변 지역 도로망 연계 구축,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준공으로 지역 균형 발전도 견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과 국내 인증 획득으로 명실상부한 대표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는 본립 도생의 마음으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 고도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는 도로 철도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추진으로 시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성장의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혁신 브랜드인 이음패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손쉬운 이음패스 구입을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 중에는 이음패스와 여민전의 통합카드를 출시하여 시민의 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가 낮은 시민과 승용차 이용자의 이음패스 신규 구입을 위해 금액대별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이음패스로 누리콜, 마을택시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더 편리하고 더 타고 싶은 버스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설 버스 노선을 포함한 기존 운행 노선의 통행 패턴을 분석하여 운행 노선을 효율화 나가겠으며, 배차 간격을 출퇴근 시에는 줄이고 평시에는 넓혀 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 BRT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선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퇴근 시 이음버스를 순환형으로 시범 운영하고 전화 예약 방식을 추가하겠습니다. 도로타는 이용 활성화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내부의 디지털 노선 안내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구내식당 휴밀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링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연령대를 고려한 중소형 자전거를 구입 배치하고 지역 자원봉사 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시민의 어울링 이용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연계한 어울링 이용 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지속 정비하고 신규 자전거의 구입 배치, 대여소 확충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택시 누리콜 증차와 서비스 개선으로 교통 약자와 시민의 이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하여 세종시 택시 총량을 지속적으로 증차시키고, 누리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을 증차하고 운전원 채용 등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차로 형태상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교통량이 적어
신호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차로용 회전 교차로를 차로 변경 억제형이나 차로 축소형으로 구조를 개선하겠으며 주요 신호 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 신호 분석 등을 추진하고 교통시선을 신호를 최적화하여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으며 또한 변화하는 교통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재적소의 주차장 조성과 관리로 주차 불편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 시급성, 여건을 반영하여 본용 주차장 조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본용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제적 파악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 진술 심의회를 신설 운영하고 집중 단속구역 지정 및 단속시간 조정 등 통하여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홍보와 배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입니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광역행철도 CTS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이 보다 편리한 노선 및 합리적 요금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월 IC의 지속한 설치를 위하여 금년 중 사업 추진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계획에 청월 IC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또한 세종 안성고속도로, 세종 청주고속도로 건설의 적기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지속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로인 시도의 실효 최소화를 위해서 보상 및 실시계획 인가 등 2030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 추진하고 개발 시급성이 높은 도시계획 도로의 보상과 공사, 읍면지역의 농어촌 도로의 확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5대 기본 방향과 15개 추진 전략에 맞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시범도시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금전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시티앱과 세종N 등으로 분산된 스마트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되 공공 앱뿐만 아니라 민간 앱까지 통합해서 다양한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통합정보센터 기반 확충을 통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상황 조치를 위해 현재 노후화된 관제 상황판을 전면 교체하고 부대 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실시간 24시간 무중단 관제 상황실 연중 운영하여 빈틈없는 도시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교통국 주요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올해도 교통국은 시민의 행복 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로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CCTV 관련의 전체적인 것은 CCTV 관련인데요. 먼저번에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또 드린 상황이거든요. 야간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CCTV가 곳곳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든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교통국에서 CCTV에 관련돼서 올해의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사항은 작년 11월 달에 4차선 도로에서 우수가 아닌 오수 맨홀에서
이 물이 맥혀갖고요, 대도로변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취재를 해보니까 식당에서 고기 국물이 이 하수도에 버려갖고 그것이 맥혀갖고 대도로변으로 넘쳐 흘렀거든요. 그러면 대도로변 옆에 배수로가 있는 것이 이제 교통국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배수로를 제가 4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뚜껑을 직접 열어봤는데 4군데가 전부 다 흙으로 다 맥혀져 있어갖고요. 제가 4군데를 흙을 다 파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배수로가 평상시에 비가 오거나 어떤 데 필요할 때 배수로인데 오물 같은 것도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배수로가 흙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 배수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실무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잘 설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그걸 잘 관제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국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건 뭐 도로 사업소나 우리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 의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차량의 연속 진행과 관련돼서 연동이 좀 원활치 않은 구간들이 좀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시청 앞에 BRT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군면 쪽으로 나가는 대로 거기도 계속 신호가 가다서다 이렇게 끊긴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을 경찰 쪽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신호 제어를 할 수가 없는 현재 되게 낙후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외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게 교통소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여기에 어떤 뭐 신호 최적화라든가 이런 내용은 있지만 시스템 개선,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올해 좀 접근하는 부분들, 노후화된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동안 조금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시민들의 관심사인데, 이제 여기에도 언급된 CTX와 관련돼서 수도권의 GTX가 이제 계속 2023년 개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개통이 됐을 때 촘촘한 어떤 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너뛰면서 빠르게 가는 형태로 되면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어떤 철도교통망을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완공 시점도 2032년으로 최초에 얘기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2034년으로 또 이렇게 미뤄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실효성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좀 부분이 있는데, 현재 흐름 속에서 시는 어떤 방향성으로 CTX를 뭐 역이라든지 뭐 어디 역을 뭐 설치하기 이건 아니고요. 방향성을 좀 설정하면서 정부랑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시민사회에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계셨는데, 보통 교통신호에 대한 말씀 계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 사거리에 보통 로컬 신호 제어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 자동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노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시로 교체하는 중에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지금 계속 교체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관제 상황판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한 1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전면 교체를 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교통신호를 잘 제어하도록 어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TX 말씀 계셨는데요. 일단 저희 시의 기본 입장은 일단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에 어떤 정거장이나 역이 서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국토부와 협의체가 있습니다. 4개 시도. 그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저희 시의 요구사항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어떤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내 전면공제 활성화 구역의 연중 상시 접수, 공실 건축물의 허용도 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제2차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의 건축문화재를 추진하였으며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탄소 중립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건축행정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행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국토부에 선정되어 청년층 주택 공급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우리시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이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 공정하고 시민이 편리한 토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의 정비와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도시주택의 주요 업무 계획을 주제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에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행복도시 내 허용 용도 완화, 전면 공지 개선 등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공실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면 공지 활성화 구역 시범 운영 결과 매출 및 방문객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상가 허용 용도 완화로 공실률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수급 불균형과 높은 소비 유출, 소비 패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올해 상가 공실 해소에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자 상업 업무 용지 허용 용도 완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BRT 노선 주변과 수건 상가의 생활 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의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면공지 활용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상가의 영업 환경 개선과 상가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재개에서 시민의 권익과 토지 이용 등 변화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주거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2년째 39만 명에 머물게 된 여러 요인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공동주택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로 판단됩니다. 행복도시는 2011년 천마을 입주 현재까지 1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22년 이후 신규 물량이 멈춘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약 2,800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2030년까지 행복도시 20만 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부응하고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나서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시 공동주택 반려동물 특화 설계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펫 놀이터, 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시설과 바닥재, 펫 샤워시설 등 특화된 세대 타입을 통해 반려인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개업의 상시 점검과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건물 및 사물 번호판에 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하여 야광형 및 QR코드 병행 표기로 개선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에 부동산 거래 종합정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능을 고도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만료되는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기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해 한글 문화소도로서의 도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물에 한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에 한글 조형물, 한글 디자인 놀이터 등 한글 문화를 입히겠습니다. 통일된 한글 디자인을 적용한 한글 간판 거리를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한글로 정돈된 거리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정원과 휴식이 어우러진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제한 구역 내 숲체험장, 쉼터 등 누리길 조성 사업을 통해 훼손지를 여가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특화 정원 도입과 대지 조성 사업지에 마을 정원 조성을 통해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과 빈집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빈집 철거만으로는 정비 효과가 한계적으로 빈집 정비 재생 등 민간이 참여하는 관광 저환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 등 안전한 품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단계별 밀착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 추진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나 시민 주거 안정을 앞서 설명드린 정책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개선 노력이 더해지면서 더 나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도시주택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강준현 의원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실 때 특공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수요 등을 이제 고려를 해서 공무원 특공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세종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좀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부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적정 수준 예를 들어서 특공이 이제 폐지될 때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론의 분위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급하게 이제 폐지했던 그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은 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세종시에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까지 아직 시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특공이 없애지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공무원들에 한해서 특공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매각을 하고 여기 세종시를 떠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해서 특공이 중단됐었는데 만약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그 특공 문제는 아마 정치권에서 이제 협의가 될 것 같고 저희 시는 아직까지 국토부나 어디에서 협의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공의 그 적정 규모는 저희가 한 4, 5년 전에도 그 임대아파트 성격의 어떤 그런 걸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특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숙박시설을 허용한다고 할 때는 많이 상기돼 갖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잘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미 분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주인들하고의 관계 이걸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나서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건지 시가 또 여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숙박 문제는 우리 시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급 문제인데요. 사실 수요는 저희가 있는 걸로 이제 판단하는데 외래 이제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가
14개 필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허용도를 완화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성동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기존 건물, 신규로 이제 숙박시설을 짓는 데는 그게 뭐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크게 뭐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는 그 상가를 갖다가 숙박시설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주민들하고는 갈등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그 거리를 제한을 둬가지고 이제 14개 필지만 허용 용도를 완화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쨌든 그 용도 변경 과정에서 그 주민들 그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 추가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아마 그 이쪽 이제 대평동 쪽하고 이제 소담동 쪽에 일부 이제 토지가 있는데 상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상가 공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숙박시설 추가로 이제 용도 완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